안녕하세요. 정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2020년에 오메에서 개인전하고 네. 그 후에 몇 번 또 이렇게 초대를 드렸지만 또 이번에 이렇게 자화상이라는 제목 전시로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목 자화상 전시에 왜 초대를 드렸냐면요. 작가님 작품이 대형 작품이나 소형 작품이나 그 맥락이 작가님 주위에서 벌어지는 사소한 이야기들을 네. 계속 표현하고 있다는 네. 그런 기억이 제 뇌리에 강렬히 남아 있어서 네. 이번 전시의 초대로 가장 먼저 생각난 분이세요. 네. 어떻게 그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작품에 표현하고 계신지 그 얘기를 좀 자세히 들려주세요. 네, 저는 이제 제 작품들은 저의 일상에서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근데 이제 표면적으로 보이는 어떤 사건 같은 것보다는 그것으로 파생되는 제 생각이나 감정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더 포커스를 맞춰서 작품을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제 작업은 이제 2020년도 전시했던 작업처럼 좀 큰 사이즈들을 위주로 오브제로 작업을 하고 있고, 또 때로는 이제 평면 작업으로 도자 타일로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여기 보시는 이제 이런 작업들처럼 욕망의 항아리라고 해서 뚜껑 있는 이제 합으로도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자화상이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내가 그리는 내 모습이잖아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물론 이제 전시도 되어 있지만 제 모습을 그리기도 하고, 어떤 작가들은 본인의 얼굴 두상을 그리기도 하고 모습을 전체적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제가 이제 욕망의 항아리를 굳이 가져온 이유는 제 모습을 표현을 할 때 저를 이루고 있는 외면적인 모습보다는 저의 생각이나 어떤 행동 이런 것들이 제 모습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욕망의 항아리 같은 경우도 어떤 저의 이제 일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욕구들, 실현하지 못했지만 갖고 싶은, 소유하고 싶은 그런 욕구들을 욕망의 항아리에 조금씩 담아가지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것 또한 제 모습이다. 그래서 자화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출품을 하게 됐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그 기획을 할 때도 자화상이 꼭 뭐 렘브란트나 그런 자기 얼굴을 그린 거에 국한하지 않았고, 이제 작가는 자기의 그 이야기를 그 풀어낼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 아주 독특하게 계속적으로 관람자가 볼 때는 그 작가의 모습이 투영되었다고 느껴지는 그런 작가들을 초대드린 거거든요. 정말 그 초대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작품 보내주실 때 그 2020년 개인전 때는 굉장히 큰 작품들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정말 컬렉터들이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작은 작품들을 많이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작은 작품들을 많이 또 보내주신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은 이제 큰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편이에요. 그것을 계획하고 이제 계획에 맞춰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 계획을 하다 보면 막 2개월, 3개월 지나게 되면 일상에서 일어나는 감정, 생각들을 소소하게 이렇게 하나씩 다 표현하면 시간이 훅 가버리고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사이즈가 작은 작품들, 저의 일상에서 순간적으로 느끼는 어떤 소유하고 싶고 누리고 싶은 것들을 작은 사이즈에 이렇게 그때그때 빨리빨리 담고 싶다. 이런 생각에서 이제 작은 사이즈로 이제 시작하게 된 시리즈 항아리들입니다. 이 작은 사이즈라고 해도 이게 보면은 너무나 정교하고 그림이 상세해서 그렇게 짧은 시간에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이렇게 작업 기간은 이렇게 작은 사이즈일 경우에도 어떤 프로세스로 만들어지고 또 어느 정도 걸리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제 작업은 모두 다 도자로 이제 형태를 만들어서 초벌한 후에
그 표면에 그림을 그리고 다시 가마에서 소성한 후에 완성된 도자기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과정이 그렇습니다. 뭐 때로는 금을 추가하거나 러스터를 추가해서 3번 소성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2차 소성에서 이제 완성이 되고요. 작은 항아리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그때그때 표현하기 위해서 미리 많은 양을 만들어 놔요. 형태들을 항아리에 각각 다른 소망을 담기 위해서 만약에 시간이 없을 경우에는 스케치만을 완성시켜서 놓는다던가 아니면 이 페인팅을 할 때 이전 거 스케치한 걸 같이 한다거나 하는 제가 시간적으로 조금 짜임새 있게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시리즈를 만들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도자 하시는 분들이 네. 뚜껑 맞추는 게 정말 어렵다. 네.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정말 선생님 작업 중에 이 합 시리즈는 뚜껑이 다 있으니까 네. 어려운 작업을 일부러 골라서 하시나 정말 이 어려운 네. 뚜껑을 어떻게 이렇게 딱 맞게 만드시나 네. 그러니까 정말 궁금합니다. 제가 작업을 할 때 이것은 어렵다 쉽다로 구분하기보다는 제가 전하고자 하는 작품 내용이 그게 뚜껑이 꼭 어렵지만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제가 뚜껑을 선택해서 항아리를 만들었어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욕망의 항아리도 뭔가 제 소망을 꼭 담아서 보관하고 싶은 거죠. 근데 뚜껑이 없으면 얘가 왠지 날아갈 것 같고 사라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꼭 뚜껑이 있는 것이어야 된다. 그렇지만 빨리빨리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좀 작아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만들게 됐습니다. 아니 우리 김명선 작가님 보면은 욕심이 하나도 없고 네. 너무 그 달관하신 것 같은데 네. 왜 그렇게 욕망의 항아리를 만들 정도로 네. 디자이어, 욕망에 네. 대해서 집착하시나요? 욕망이라고 딱 그 단어를 들었을 때 어감이라는 게 굉장히 거대하고 거창하고 막 이러잖아요.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작지만 중요하고 일상에서 굉장히 작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제 삶을 지탱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작지만 좀 강인하게 보이기 위해서 작은 항아리지만 뭔가 임팩트 있고 짜임새 있고 뭔가 꽉꽉 차여져 있는 그런 느낌이 되기를 좀 원했어요. 네. 그리고 또 특이한 거는 색깔이 김명선 작가님 사용하시는 색깔이 네. 굉장히 강렬해요. 네. 그러니까 제일 드러나는 색깔이 레드, 네. 그다음에 블랙. 네. 네. 그래서 와 진짜 우리나라 전통적인 색깔은 오방색이라고 해서 네. 사랑받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기피되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빨강, 노랑, 검정, 흰색 그렇게 강렬한 색깔을 또 쓰시는 이유도 있나요? 뭐 특히나 이제 이번에 전시하고 있는 작품들의 주요 색깔이 좀 욕망이라고 표현을 해서 제가 이제 일부러 레드를 좀 쓴 것도 있기는 하지만 제 작품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컬러풀해요. 저는 이제 원래도 좀 색깔이 강한 것들을 좋아하기도 했고 제가 디자인 회사의 디자이너로 일을 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색깔을 많이 사용했거든요. 그럴 때 정말 저는 날개를 다는 듯이 색깔을 마구마구 썼어요. 그래서 그런 제가 좋아하는 기본적인 성향도 있고 디자이너로 일하면서 색깔도 마음대로 썼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작업에 좀 영향이 미쳐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도자라고 하면은 고려시대 청자, 또 이조시대 백자, 분청 그런 박물관에서 보는 도자들은 어떤 페인팅이 들어가 있어도 네. 그냥 무채색이거나 네. 아무튼 단색이거나 네. 그랬는데 김명선 작가님의 작품을 보면은 정말 이게 페인팅 작업보다 네. 더 페인팅이 많으니까 네. 이거는 페인터인지 세라미스트인지 정말 구별이 안 갈 정도로 두 네. 가지를 다 네. 능숙능란하게 네. 하시고 계신데 물론 평면 작업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3D 작업과 2D 작업 모두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풀어내주고 있는데 그래서 그거에 주목받았는지 작가님 이력 중에 타이완 세라믹 비엔날레 네. 2020년이었어요. 네. 네. 그때 네. 특별상을 수상하셨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예.
경기도자 비엔날레나 뭐 청주공예 비엔날레나 그런 거는 물론 세계적 비엔날레지만 네. 우리나라에서 주최되니까 네. 우리들도 많이 가보고 네. 익숙한데 네. 이제 대만은 잘 네. 이제 잘 가보지 못하는 곳이니까 네. 또 그렇게 특별상은 어떻게 수상하게 되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저도 청주나 이천 비엔날레에 많이 참여를 했었지만 대만 도자 비엔날레도 도외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국제적이고 좀 위상 있는 비엔날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접근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해외에 있고 이 도자 자체가 또 출품하기 위해선 또 shipping도 해야 되고 여러 조건이 필요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내에서 하고 있는 비엔날레에 비해서는 조금 접근성이 용이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국제적으로도 어떤 위치에 있는지 제 나름대로는 항상 그런 것에 목말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작품 중에서 대만 비엔날레는 약간 오브제적이고 뭔가 표현이 조금 기존의 방식과 다른 방식을 원하지 않나 제 판단에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조금 다른 방식이지만 저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함을 좀 많이 담은 작품을 출품하게 됐습니다. 근데 다행히 또 이제 특별상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작가의 이력으로 작품을 또 이해하려고 노력하는데 프랑스에서 또 그 레지던시를 했다. 네. 그것도 굉장히 눈에 띄더라고요. 네. 그래서 프랑스에서 레지던시를 해서 이렇게 네. 그림이 서양적인가 네. 그런 생각도 드는데 네. 그런 질문 많이 받아보시지 않으셨나요? 근데 오히려 프랑스에서 이제 작업을 할 때 제 작업도 이제 많이 보여드렸어요. 아뜰리에에서. 근데 오히려 절대 서양적이지 않고 동양적이다. 그런데 이제 화려한 색상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동양 작가들에 비해서는 좀 다른 느낌이 들긴 하지만 서양적이지 않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국내에서 작업을 보시는 분들은 좀 서양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은 작가님께서 이런 스타일로 그림을 그리시게 된 건 언제부터예요? 제가 그림을 그냥 처음부터 이런 식의 그림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림을 그릴 때부터 내가 어떤 식으로 해야지라고 한 번도 정해놓고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제 작품을 보고 이렇게 판단을 해보면 제 작품은 조금 평면적입니다. 평면적인 걸 좋아하고 정면적인 걸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류의 그림을 계속 제가 좋아하고 계속 그리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또 제가 몰랐던 걸 하나 깨닫네요. 진짜 그러고 보니까 네. 작가님 그림은 그냥 네네. 예, 딱 평면적이다. 그것도 굉장히 특이하네요. 작가님의 이 매체 사용하는 것이 워낙 익숙해서 사실 그 도자 페인팅으로 돼 있으면은 네.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왜냐면은 그렇게 2D로도 할 수 있으면 네. 사실 다양하게 네. 활용될 수 있겠다. 네. 일러스트레이션으로도 나타낼 수 있고 또 뭐 영상으로도 만들 수 있고 네, 네. 워낙 이야기가 풍부하다 보니까 작가님께서도 향후 미래에 여러 가지 계획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그것도 좀 나눠주실 수 있습니까? 작업을 본격적으로 하기 이전부터 했던 제 소망 하나가 있다면 그건 제 이름으로 된 동화책을 하나 만들고 싶은 거였어요. 이런 작업을 계속하다 보니까 그런 욕구들이 계속 이제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계속 들고 제 작품이 기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이거 그냥 오브제에서 끝나는 것이 사실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요새는 영상 매체로도 뭐 작품을 이해하고 전시하고 하지만 또 다른 방향으로는 어떤 책의 스토리가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그 스토리를 중심으로 해서 제 작업을 동화책으로 엮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은 언젠가는 좀 동화책으로 제 작품을 가지고 제 이야기를 가지고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화책으로 만든다면 네. 이제 동화책이라는 건 어린이들이 보니까 네. 대부분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이제 즐거울 것 같은데 이제 작가님 그림을 보면은 과거에는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2020년 오메에서 전시한 이후로 지금 2020년까지 보면은 굉장히 아주 그렇진 않지만 괴기적이라고 해야 될까? 우울하다고 해야 될까? 암담하다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는 드로워가 굉장히 외롭거나 불안하거나 우울할 때 그것을 쏟아낸, 그래서 도리어 보는 사람도 관람자도 우울하거나 답답하거나 침울할 때 느낄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동화는 동화인데 어른의 동화일 것 같고 맞아요. 아이들의 동화는 아닐 것 같은데 정말 맞습니까? 네, 왜냐면 이제 처음에는 색깔이 화려하고 알록달록하니까 작품을 봤을 때도 어린이들이 막 좋아해서 딱 보면 이게 아니거든요. 어린이 보기에. 근데 오히려 어른들이 봤을 때는 뭔지 모르게 공감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동화책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어린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성인을 위한 동화책을 만들고 싶어요.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또 요새는 동화책도 성인들이 더 갈구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예, 이번 전시가 정말 그 좋은 결과로 이루어지고 오늘 인터뷰에서 또 새로운 꿈도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꿈도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초대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